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같이 만난 녀석들! 작년에 뵙고 또 올해 뵈니까 더 반갑고 더 잘생겨지신 것 같고. 그건 팩트고, 네. 지난번 우리가 거론했던 것처럼 떡국 먹었다고 한 살 더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강자 위의 강자, 저는 의윤혜입니다. 네,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역사는 제가 역사 쓰겠습니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방송이니까 우리 새해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장유서 형님부터 하세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2022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해가 시작됐나? 이럴 정도예요. 네. 그만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만큼 희망차고 좀 뭔가 활기차게 시작이 못 된 것 같아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네. 저와 반대로 정말 활기차고 재미있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반대로 너무 활기차고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해가지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저희 좋은 기운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작년 연말부터 그냥 뭔가 일이 막 들어와 이렇게? 일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냥 좋아요. 조증이 걸린 것처럼. 그래서 새해에도 저희 이런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 엄청난 프로그램 거침없는 녀석들의 또 일원이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도가 코로나야 물러가라 워이 이거는 너무 뻔하고 네. 제발 좀 올해는 여러분 다 같이 동네 사우나 좀 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네. 사우나 매일 갔어요. 거기서 세수하고 출근했는데 못 가니까 아유. 그 목표는 좋은데 같은 사우나에서는 제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면 네. 약간 뭐라고 할까 이 자격지심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몸이 굉장히 네. 탄탄합니다. 아, 그래요? 종이 인형이랑 산다는 소문이 있던데. 입체종이 요즘에 많죠. 그래요? 우리 이 세신사 아저씨가 네. 동네 사우나에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네. 백곰이라고 해서 백곰. 오. 제가 약간 피부가 하얗잖아요. 속살도 하얗시니까. 덩치가 크고 하니까 제가 냉탕이 1000번 들어가는 거 보고 북곰이다! 그 정도로. 백곰입니다. 네. 우리 사우나 할 수 있는 올해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조금 네. 어려운 이웃을 좀 돌봐주고 나눴으면 온정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도 생각을 바람이 해봅니다. 갑자기 하나 생겼는데 네. 우리 썬킴 교수님이 이제 제발 방송에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니 뭐 새신사가 거기서 백곰이다 소리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거침없는 녀석들 네. 전화 연결에 그 새신사분 연결할게요. 한번 해봐요 진짜. 할게. 난 단 한 번도 거기서 새신사님이 목욕하다가 백곰이다 소리쳤다는 걸 믿을 워낙 수가 저를 없습니다. 담당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전화 연결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새해인 만큼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주제인데요. 행복에 대한 주제, 특히 한국인은 왜 이렇게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나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들은 한국이 진짜 너무 살기 좋고 배송도 빠르고 너무 천국인데 치안도 좋고 정작 한국인들은 그 행복 지수가 되게 낮은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너무 상대적 박탈감 1위 안 좋은 지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왜 한국인에게는 이렇게 인색한 것인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네. 행복이 뭐냐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좋아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 definition. 정의요? 정의, 저는 이거 봐. 대부분 어렵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 뭐문. 행복. 내가 머리 안 아프고 편한 마음 상태. 완전 미국 스타일. 미국 스타일? 그럼 한국 스타일? 아니 행복이란 단어는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한글 아니에요? 한자죠. 한자. 쓸 때는 무슨 행이야? 무슨 행? 그러니까 요행을 바란다 할 때 그 행자랑 복자인데 원래 일본에서 이렇게 영어의 해피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이제 행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영어 한자는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민주주의, 대통령, 철학, 물리 이런 것들 다. 그래서 해피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요행으로 이제 복이 들어왔다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정확한 번역은 럭키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겨야 운이 되는구나. 좋다 이거죠. 운이 그렇지. 좋네. 근데 영어에서 해피를 그 영어로 데피니션 풀어보면은 네. feeling content라고 하는데 꽉 찬 느낌, 만족감.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등 따시다. 더 필요 없어, 더 필요 없어. 이게 딱 행복이에요. 신나.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편안하다. 영화 보면은 월급 얼마 줄까? 돈 더 빌려줄까?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됐나? 이걸 영어로 happy 이러잖아. 만족해? 이 그러니까 정도면? 만족. 그리고 이제 미국 살 때 보면은 네. 나는 행복하다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I'm happy man 막 그렇지. 이렇게? 뭐 I'm happy. 진짜? I'm so happy. I'm good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와, 나 진짜 행복하다. 이런 말을 사실 맞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약간 너 야 어디 아파? 약간 이렇게 되는. 행복하다면 거짓말하지 마. 맞아. 그러니까 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미권의 정어도 해피는 그냥 만족이에요. I'm happy는 나 지금 상태가 딱 좋다 이거야 지금. 저는 최근에 그 상풍백화점의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의 어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분이 너무 큰 인생에 너무 큰 좌절을 느끼신 거잖아요. 네.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해 명품도 사봤고 여행도 다녀봤는데 그거 다 행복 아니더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출근을 하고 무탈하게 아무 일도 없이 퇴근을 해서 같이 식사하는 이게 결국에 자기한테 행복이었더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가슴에 콱 와닿으면서 저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우리 가족이 무탈하게 다 누워서 자고 있을 때 봐봐. 하루를 마감할 때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명품을 사서 행복이었거든요. 행복을 느낀다. 내가 뭐 아파트 평수를 늘려서 행복을 느낀다는 행복이라는 정의를 모르시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욕망이 쓸데없는 욕망. 안 그래요? 두 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아니 근데 네. 저 딱 한마디만 더. 네. 한마디도. 제가 이제 정의하는 행복은 뭐냐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누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나도 그런 것 같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네, 국민들.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행복하고 왜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행복의 정의는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언제 기분이 좋을까? 언제 내 마음이 편안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 보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적어봐야 돼요. 내가 가장 언제 그렇지. 행복한지.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행복의 정의를 내려야만 내가 언제 행복하고 내가 언제 행복하지 않은지, 그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네. 농담이 아니라 그 행복의 원래 정의대로 봤을 때 네.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네. 모든 일 다 끝나고 방송 끝나고 그 퇴근하는 길에 순댓국도 얘기할 거죠? 맞아. 네. 딱 해가 져야 돼 일단요. 해는 져야 해가 돼. 이제 석양이 지고 있고 네. 약간 쌀쌀해야 돼. 아. 쌀쌀해서 공복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네. 네. 딱 조건이 추운 좀 날씨예요. 필요하네요. 네. 딱 순댓국집을 문 열고 들어가면 확 김이 나와 있어요. 온기 갔다 온기가. 오죠. 딱 앉아가지고 이모님 순댓국밥 하나랑 한 병 해서 딱 첫 잔. 배가 공복 상태에서 네. 쫙 마실 때 이렇게 들어가는 기분 있잖아요. 내 오장육부가 느껴지는 거. 식도가 여기 있고 간이 여기 있고 위가 여기 있고. 그때 딱 첫 잔이 정말 행복해요. 더 진짜요? 이상 바랄 거 없다. 저는 저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저희 남편이나 애들이 막 거실에서 까르르 막 웃고 있을 때 제가 한 발 남편이 물러서서 까르르 끼고 있어. 막 둘이 막 장난치면서 웃고 있을 그거 볼 때. 잠깐 내가 뒤로 물러서서 이게 약간 삼자처럼 보여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 저는 느끼거든요. 어떠세요, 민기 씨? 저는 이제 한 3단계 정도가 있는데. 네. 단계가 있네, 다들. 가장 소소한 1단계는 네. 내일 아무 일이 없고 내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상태. 방송 그만두셔야 되겠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좀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자, 두 번째 행복은 요거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행복인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아는 번호 안 돼. 모르는 번호로.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아니 후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 뭐냐? 새로운 프로그램 섭외.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근데 전화를- 약간 모순이다. 첫 번째는 일에 대한 압박을 벗어났을 때 행복한데 맞아요. 두 번째는 새로운 또 섭외가 왔을 때 그게 행복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딱 모르는 번호가 딱 찍혀 있을 때 또 누구지? 어디지? 네.
뭐를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날 섭외하지? 요 대부분 행복. 그런 게 섭외 전화예요? 네, 섭외 전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좀 큰 느낌의 행복인데 작년에 이제 새 집에 들어갔을 때, 혹은 뭐 제가 혹은 우리 아들이 어디에 뭔가 들어가거나 이제 유치원에 뭐 들어가거나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뭔가 하여튼 문을 통과할 때 그 한 단계 그런 느낌의 행복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이런 거 조사 나오는 게 있을까요?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 세계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나라 뭔 줄 알아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위를 했어요. 명품 이런 거 같은데. 맞아. 물질적 행복. 그게 1위야? 1위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한 건데, 이제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전 세계 17개 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제 여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물질적 행복, 건강, 가족 해갖고 15가지로 쭉 나눴는데, 우리나라만이 물질적 행복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럼 다른 나라는 도대체 뭐가 행복한 거예요? 다른 뭘 것 나라는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썬킴쌤. 가족.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요? 아니. 부자로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브루나이. 아니야. 부탄. 부탄. 가스 말고. 부탄.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그 정말 행복이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부탄을 갔어요. 릴리? 네. 진짜요? 부탄을 가가지고 이제 그 이제 히말라야잖아요. 네. 또 히말라야는 소국이에요. 거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1974년도에 부탄 헌법이 그 GDP, GNP로 나라의 그런 그 잣대를 뭐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 행복 지수라고 해서 그 그로스 뭐 내셔널 해피니스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 가치를 판단하자라고 헌법에 명시가 된 나라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일단 행복한 걸 이게 오늘 뭐 긴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고 딱 요거 첫 번째 그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카드를 안 써 이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다 현금을 쓴다. 현금도 거의 안 써요 그냥. 돈을 안 쓴다고요? 돈을 딱 필요한 거면 쓰는데 내가 카드를 왜 안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있지도 않는 미래의 나를 현재에 끌어들여가지고 현재의 나를 괴롭히냐. 왜냐면 카드 긁으면 미래에 내가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는 미래고 난 현재에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남하고 비교를 안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요? 가능해요. SNS 안 하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뭐라고 할까 조급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일 안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최소한의 일만 해요. 먹고 살기 위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시장통에 가잖아요. 시장통에 가면 보통 호객행위 하잖아요. 저 이거 보고 가세요. 마사지. 죄송합니다. 네. 부탄 모독죄로. 죄송합니다. 근데요. 아주 그냥 이 허접한 시장통에 갔는데도 딱 보면 이게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분명히 호객행위가 있을 골목인데 상인들이 가만히 일제히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면요. 최소한의 자존심은 그러니까 상인으로서 호객행위를 안 하는 거다. 그럼 내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거면 사시고 가실 거면 가라.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복지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복지 최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그 교육 무료, 의료 무료. 의료도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의료 100% 무료고 만약에 내가 그 부탄 국내에서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 부탄 옆이 이제 인도고 조금만 내려가면 태국이거든요. 국가에서 비행기로 실어가지고 전액 다 인도나 태국에서 치료를 해줘요. 세금을 많이 내요? 그 나라는? 안 내요. 에?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을 해 이걸요. 진짜 신기한 나라.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저런 국가들은 뭔가 자원이 막 많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조그만하다든지 소규모. 그 자원이 참 깜짝 놀란 게 부탄이 돈 되는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뭐죠?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그 물 가지고 수력 발전해서 인도에 전기 파는 거랑 그다음에 관광 수입 우리 같은 관광객들. 진짜 관광 수입이 이거 가지고 최소한 쪼개서 그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낭비되는 세금 같은 게 없이 없어. 정말 딱 필요한 것에만 쓰는 거예요. 사교육 절대 없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까지 전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다 올라가요. 사교육이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신기하네요. 저런 국가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딱 전 하는 세계. 나라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니까 유엔 산하기구에서 이제 조사한 네. 그 세계 행복 보고서 2021년 보니까 100개 국가 중에 50위 정도 했더라. 저는 생각보다 높다라고 느껴졌어요. 진짜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것도 늘 보면서 이 수치를 보고서 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이구나, 몇이구나. 이런 것도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 이 뭐냐면 늘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나의 경쟁하고. 어떤 행복도를 또 따지는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게 순위에 올라왔나요? 그래서 참 행복? 얘기가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17개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가 가족이 1위였습니다. 가족. 네, 나를 행복하고 가치 그럴 있게 것 같아. 만들어주는 1위가 이제 가족? 가족이었고 네. 그 외에는 이제 건강, 직업. 직업, 내가 일에서 오는 만족도. 근데 이제 이 직업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처럼 뭐 꼭 네. 대기업이어야 되고 우리 뭐 주변에서 막 우러러보고 박수 쳐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평생 즐겁고 좋아하는. 행복하게 여기서 딱 한 달에 얼마씩 받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17개 대부분 국가에서 직업이 3위 안에 들었는데 한국은 또 7위예요. 뭐가요? 직업이. 직업에서 오는 만족도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어떤 기준 자체도 굉장히 좀 우리나라 다르구나. 2위는 뭡니까? 1위가 물질이면은? 2위는 지금 1위가 이제 물질적 행복이었고요. 네. 2위가 그래도 건강. 건강. 그리고 일반적 만족감. 그다음에 일반적 자유 뭐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자유. 물질적 행복이 좀 가장 높게 아주 퍼센티지가 높게 그 나타나. 물질적 행복이란 게 뭐냐면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남이랑 비교해서 그래요. 남이랑. 아니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DNA가 있어? 우리 SNS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특히 비교를 하는 건가요? 봐봐요. 우리 전민기 팀장도 미국에 사셨잖아요. 네. 미국인들은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론 케어에 그 옆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두꺼운 중산층층이 막아줘서 그렇지 이 빈부격차는 극빈층과 극부층은 천지차이야. 베버리 힐스 있잖아요. 네, 베버리 힐스에서는 그 명품으로 치장한 그런 백인 상류층이랑 뭐 뉴욕 할렘에 살고 있는 흑인 저기 극빈층이랑은 극과 극이거든요. 이게 만약 우리식으로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심리가 있었으면 벌써 혁명이 일어났어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저쪽엔 잘 사나 보다. 뭐 우린 뭐 내가 못 사니까 못 산지 이런 멘탈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라니까요. 미국 가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한 동네인데 도로 하나 차이 놓고 이쪽은 으리으리한 저택이고 이쪽은 완전 깡촌이고 몇 메타 차이에 서로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쓴다. I don't care예요. 그게 그러면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자존감이 강하다는 아니, 거예요? I don't, 너는 너, 나는 나. I don't care라니까요. 그래요? 네. 그 우리나라는 그럼 뭐가 다른데요? I care예요? 우리나라는 사돈이 땅을 사면 정말 배가 아픈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안 좋다니까 그게. 민족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어떤 DNA에 있는 역사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뭔가 생겨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가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조선 왕조실록에 검색해보면 단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비슷한 걸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조선 이전에 같은 경우에 이거라니까요. 성취감. 내가 뭐 유학자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뭐 사서삼경을 다 마스터했다. 뿌듯함을 느낀다. 뭐 불교 신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득도를 했다. 만족감을 느낀다. 그게 비슷한 거지. 나 행복해요. 나는 한글 창제했기 때문에 세종인데 너무 행복해요. 이건 없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에요. 사돈의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개념. 근데 우리나라의 행복 개념은 약간 상대적 우월감에서 오는 무언가를 꼭 맞아. 찾는 거예요. 내가 오윤혜랑 친한데 내가 너보단 좋은 집에 살아. 내가 너보단 돈을 많이 벌어. 모든 기준이 타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자체가 나로 인해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그 위치가 내 주변에 그 누구보다 어떠한지를 꼭 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이제 빅데이터를 오랜만에 돌려봤어요. 네, 어떤 거에 관한 빅데이터인가요?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언급들을 가장 많이 하는지. 근데 여행! 재밌는 건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행복이 담겨 있더라고요. 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가족, 일상, 생일, 건강, 아이, 감정, 꿈, 노래. 네. 뭐 이런 것들. 노래할 때 또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그래도 이제 뭐 문장 같은 걸로 혹은 인터넷상에서는 난 이렇게 해서 행복하다라고 표현은 많이 하는데 네. 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이와 다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좁은 땅덩어리에서 네. 다닥다닥다닥 붙어 살다 보니까 남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중국은 13억인데. 저는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너무 인상 깊은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어요? 처음으로 준비하는 자세. 웬 논문을 써왔더라고요. 이렇게. 좋아요. 한번 소개해봐요. 네, 그 오마이뉴스의 윤홍식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한국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라는 주제로 기사가 있길래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좀 긴데 이걸 요약해서 알려드리면은 선진국, 우리나라가 OECD가 처음 생긴 이후로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올려준 유일한 국가래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뤘는데요. 이게 1876년 개항 이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인들이 정말 인내를 통해서 이뤄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결정이 한국 나라가 처음 있는 결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 등 엄청나게 많은 또 거기 K 뭐 이렇게 컨텐츠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요약 가능한 거 맞습니까? 있잖아요. 다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한 줄씩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들여다봤더니 2018년 기준 한국의 빈곤율은 1위고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3.4%. 빈곤율이 1위라고 우리가요? 노인 빈곤율. 노인 빈곤율. 66세 이상의 OECD의 압도적인 1위고 그래요? 불평등 지수가 미국에 이어서 4번째로 높고 자살률이 1위고 이렇게 안 좋은 지수들이 굉장히 많은. 그 원인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뒤로 넘어가면요. 결국에는 이게 너무 긴데 한국인이 분노하는 것은요. 성장 제일주의. 내가 얘를 이겨야지만 나갈 수가 있고 얘랑 경쟁해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이 성장 제일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불평등한 결과가 아니라 이웃의 안정적인 삶이 내 기회를 가로챈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내 걸 뺏었다라는 불안가? 분노.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거나 산업재해로 죽어나도 한국 사회는 이게 치열한 경쟁의 결과야. 라는 이런 분노와 약간 시니컬이 공존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되잖아요. 네. 축하합니다라고 안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니까요. 제가 성공한 거는 내가 짓밟혀서 제가 성공한 거라고 네. 약간 뭐라고 피해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이분이 연대 없는 공감 없는 사회를 초래가 되었다라는 거.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거는 재벌에서 일자리를 자동화 기계로 다 대체해도 사람들이 이번에 그 인천공항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분노했잖아요. 우리 다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 그거는 불공정하다. 왜냐면 나는 비정규직인데 쟤네들은 왜 불공정한 프로세스로 정규직이 되냐. 네. 타도하자라니까. 그래서 뭐 요약 맞아요? 네, 요약이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100년 전에 조선인들이 일제강점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100년 후에 선진국 될 거 상상 못했다. 하지만 우린 지금 100년 후에 이거를 묵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1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상상과 비교하면은 지금 우리가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작은 언덕을 오르는 번거로움일지도 모른다. 이분이 강조한 거는 바로 연대였어요. 같이 잘 살고 같이 공정하고 같이 그렇게 연대하는 삶을 만들어야지 이런 시니컬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제일 문제는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네.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삶이 피곤해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솔직히 다 뭐 지금 이 상태로 잘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나랑 같이 방송하는 친구가 3프로 TV 갔다.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니까요. 저도 정말 똑같이 나랑 똑같았는데 누구는 집이 있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되게 상대적으로 나는 왜 국산차 타냐? 나랑 똑같이 그 학교 올라온 쟤는 벌써
독일제 외제차를 타는데 독일제. 그러니까 네. 상대적 박탈감이랄까요. 네. 예전에 우리 60, 70년대 때 자가용이 어디 있어 그때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해야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동네 부잣집이 한두 집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같은 동네 안에서 아, 우리 집보다 좀 더 크구나, 뭐 조금 더 있구나 이 정도였지. 네. 지금의 어떤 있고 없고와는 좀 차이가 좀 굉장히 큰 것 같고. 네. 근데 그거 같아요. 저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늘 이제 언론에서도 성취. 보면은 뭐 누구는 아유 저기 뭐 불공정하게 그거 뭘 KBS에서 하는 거 했다더라. 아니죠? 뭐요? 그 집 그 저 구경하고 막 이렇게 꾸며주고 하는 프로그램. 네. 어. 네. 그거 MBC입니다. 그치, 네. MBC인 줄 알았어. 네. 굉장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는 보고 분노를 해요. 왜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집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봐요. 아, 나 혼자 산다 이거? 뭐 구해줘 홈즈 이런 것들. 아, 구해줘 홈즈 어. 다 MBC네요. 네. 이야, 안 돼, MBC. 근데 저는 좀 그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힙합하는 젊은 가수들 있잖아요. 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쓴 가사로 좋은 곡을 만들어서 번 돈,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그거 쓰는 거를 누가 배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들이 저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좋은 식으로 우리가 좀 발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솔직히 힘들긴 힘들어요. 솔직히 이게 남의 시선을 안 신경 쓰고 사는 게. 그럼요, 쉽지 않죠. 그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 질투는 같은 씬 안에 있을 때 사실은 그 안에서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랩을 하는데 같이 랩했던 애가 잘 돼. 나는 지금 못 사는데 쟤는 막 1위 하면서 막 온갖 플렉스를 즐기고 있어. 근데 우리는 사실 랩을 못 하니까 난 잘해. 겉에서 잘해요 또. 그게 이제 봤을 땐 또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그 스타팅 포인트가 동창회 이런 거 가면 안 돼요. 안 갑니다. 요즘 코로나라 가지고. 근데 이 윤홍식 교수님의 결론은 아직 안 정치가 났어? 마지막 아니 결론이 안 끝났어요? 정치가 예술이다. 이게 정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된다. 이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지금 결론을. 저기 우리 또 윤혜님이 갖고 온 네. 그 원고 안에 특정 후보의 사진이 크게 박혀 있는데 두 후보가 있어요. 똑같이 예. 하나하나씩.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로 우리가 또 많은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꼭 투표권을 행사하시고요. 자,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가장 반대로 가장 불행했던 불행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행복에 대한 얘기가 또 더 쉬워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행이란 거는 간단하게 이제 복이 없다 이거거든요. 없을 부 아니잖아. 불은 뭐야? 불은 뭐가? 뭐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다예요. 복이 없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들어왔다 럭키. 네. 럭키가 없는 거예요. 운이 없는 거예요. 해도 뭐 일이 안 풀리는 거. 네. 이거는 뭐 조선왕조 실록도 그렇고 그전에 역사 기록에도 정말 복이 없다. 해도 뭐가 안 돼. 내가 그걸 깜빡했다. 뭐요? 행복은 해도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역사상 기록상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네. 뭘 했는데 돼. 그러면 행복인 거야. 내가 성취 가능한. 과거 시험을 봤는데 내가 통과했다. 그건 행복이에요. 그럼 내가 갑자기 100억짜리 집에 살고 싶다. 이건 행복이 아닌 아니야. 거네. 내가 어떤 시도를 했는데 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행복 기준이에요.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그렇죠. 봐야죠. 근데 성취 가능한. 했는데 안 됐다. 이거는 역사상 그 말 그대로 이제 불행하다. 복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실패를 했다. 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역사상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뭘 해도 막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져. 근데 우리가 코가 알고 안 있는 깨지는구나. 행복 뒤로 넘어져. 개념과는 그 네. 약간 많이 다른데 불행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래요? 연산군? 연산군이 왜 불행해? 저 얼마나 띵까띵까 놀았는데요. 그래요? 마지막만 살짝 불행한 불행했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역사 속 인물에서 찾는 것 자체도 네.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달라요.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행복해 보였던 그 사람이 난 불행한데 하면 불행한 거고. 내가 봤을 때 저는 펄의 윌리엄스가 제일 행복한 것 같거든요. 윌리엄스 왜요? 펄의 해피라는 노래 몰라요? 알아요. 저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노래방 노래 가서 계속 그 노래 부르니까? 그 노래 부르면은 네. 가사 하나만 외우면 돼요. 해피. I'm so happy. 코러는 뒤에서 노래방에서 나오거든. 코러스는. 아니 그냥 저는 역사적으로 가장 운이 따랐고 정말 뭘 해도 잘 풀렸던 인물이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퇴계 이황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 케이스가 맞다고 하면은 네, 이황 씨가 왜요? 친구. 오, 이황님께서 이왕 하는 김에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맞죠? 어? 아닌가? 나 100원짜리인가? 나도 지금 정확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있잖아요. 아무튼 집회에 있는 분. 집회에 있는 분이에요. 네, 태계 이양님께서. 그 장원급제를 9번 했어요. 그게 뭐예요? 9번 떨어졌다고요? 아니, 9번 다 붙어 장원급제 9번 했어요. 아, 진짜요? 왜 9번이나 봐요? 한 번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해보고 싶어서. 아. 장원급제가 이게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죠? 네? 모르죠? 이게 0.02%예요. 아, 급제할 수 있는 확률이요? 조선 전국에서 한 번에 3년에 한 번씩 그 과거 시험을 보는데 네. 여기서 장원 급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통과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과거에 통과한 사람 중에서 넘버원 탑 이 장원 급제잖아요. 네. 0.02%예요. 그럼 9번을 했다고? 9번 했어. 왜냐면 해보고 싶거든. 다음에 이번에도 될까? 또 될까? 또 될까? 더 될까? 근데 붙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정치를 안 한 거예요? 계속 했어요. 하면서 그 정치 그 고위직을 하면서 네. 올해도 또 한번 해볼까? 문제가 다 달랐겠죠? 달랐죠. 그럼 머리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머리가 천재였죠. 그거는 타고난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네. 최고로 불행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전 지구사에서. 전 지구사에서요? 네. 그건 너무 범위가 넓잖아. 어느 힌트 하나 줘보세요. 미국 사람입니까? 페리케이! 최양락 씨? 아니요. 최양락 씨는 순댓국 지금- 얼마나 잘 팔고 있는데. 그건 뭐야? 한영수님의 배우자라서 너무 행복하지. 네로! 아, 네로. 네로? 누구예요? 네.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제가 봤을 때는 역사상 가장 불행했어요. 왜요? 일단 태생 자체가 근친상간으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아그리피나라는 사람인데 네. 친오빠한테 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태어났어. 네. 거기 일단 1차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삼촌 겸 아빠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란 사람이 굉장히 권력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아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또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삼촌이랑 결혼해. 엄마가. 네.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 자기 오빠랑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네. 왕으로 만들어요. 황제를. 그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황제를 됐는데 완전 뒤에서 이 수렴청정이 아니라 여황제로 노릇을 하는 거야. 야, 이 삐삐 네가 누구 때문에 황제가 됐는데 뺨 때리고. 깜짝이야. 네. 네로 황제가 전 굉장히 힘이 큰 줄 알았는데 뒤에 엄마가 있었군요. 엄마가 막강해. 근데 엄마 보고 막 얘기를 해요. 제발 나 좀 황제 노릇 좀 하게 해달라고. 무슨 소리야? 팍! 누구 때문에 황제가 됐는데 이러다가 네.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여요. 어머나. 네로 황제가요?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가지고 어이구. 거기에 미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폭군 네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가 로마 시를 불태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 네로의 반대파들이 지은 헛소리고 네. 로마 신에 불이 났어 진짜로. 네로가 네. 불 지른 게 아니라. 그러면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 엄청 많이 해서 네로가요. 그런 다음에 이재민이 발생했잖아요. 네. 자기 공제는 살게 하고. 그런데 네로 반대파가 헛소문을 낸 거지. 네로 황제가 엄마를 죽인 다음에 미쳤다.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네로 황제가 쫓기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자기 안 도와주니까 하인 집 광에 들어가가지고 네. 칼을 딱 손에 들고 혼자서 덜덜덜 떨면서 어. 내가 어떻게 되나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밖에서 이제 그 반란군들이 내려잡아라. 남의 손에 죽을 바에는 내가 죽겠다. 훌륭한 예술가 하나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팍 자살해 죽어요. 아, 자살해서 죽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근친상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 황제예요. 제일 네로 불쌍해. 황제. 지금 능욕하는 거잖아요. 지금 불행한 네로왕을. 최양락 씨는 네. 그거에 와, 비하면 근데 진짜 한 천국이시네. 사람의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땐 좀 진짜 좀 불행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럼 대표적으로 네로 왕제와 태계 이양님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두 분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참 이 사람 친해지고 싶다, 매력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전민기 팀장님. 전민기 팀장은 어떤 거 같으신데요? 네?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신데요? 왠지 보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요? 그래요? 난 날카로운 사람인데. 아,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 비타민 효력이 아직도 가는 거죠 지금? 그 비타민 먹으니까 숙취가 없어. 아, 그래요?
나 이렇게 비싼 선물 받아본 적 없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 그 좀 진실성 있는 대답을 원했는데. 근데 이제 그냥 네. 저는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인데. 아, 편안한 사람.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그냥 뭐 딴 생각 안 해도 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그냥 내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이 맞아요. 제일 편하고 매력적이거든요. 그 저는 기본적으로 같이 있을 때 불편한 사람은 안 만나요. 어떤 사람이 불편한데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만났다든지 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아니 우리 네. 가족이잖아. 뭐 소리 하지 그래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썬킴 교수님을 만난 지 네.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 네. 누구를 만나도 네. 똑같아. 늘 부산하면서 불편해 보여. 어. 계속 딴 데 아니, 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러신 것 아.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누구와 함께 있으면 항상 저는 서 있어요. 아. 안절부절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이게 소개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네. 저는 그냥 순대국밥집 데려가요. 어. 그러니까 어차피 나의 본 모습을 보여줄 거 내가 안 먹는 파스타를 내가 여기 왜 먹냐 불편하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쪽을 내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내 모습이니까 네. 뭐 대화 나누시고 내가 좋으면은 있으시고 싫으면 가시라고.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과의 어떤 관계, 어떤 사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걸 같이 나누고 싶고 그 사람의 어떤 힘든 점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그니처 코너죠. 네. 주변에 행복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인에게 답을 묻다 코너로 전화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겠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예. 왜 이렇게 불행한지 행복한지 특별히 좀 우울감을 갖고 있는 분한테 전화해도 좋고 또는 이렇게 좀 행복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한테 전화해도 좋고요. 네. 또 모르는 전화 왔다. 이것도 섭외 전화 같은데. 네, 저는 제가 먼저 해볼까요? 먼저 해볼래요? 네, 누구예요? 저는 저희 아빠한테 요즘 전화를 하면은 어. 굉장히 불편하게 전화를 받아요. 왜요? 그래서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불편하게 받아? 그랬더니 아니 나는 매일 KBS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그때 급작스럽게 전화드린 이후로 매번 그 연결 통화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윤혜니 막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불편해서 근데 오늘은 또 네. 그냥 일반 전화인 줄 아시고 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빠가 거의 자주 행복에 관련된 글을 저한테 자주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아빠의 행복관 뭐 이런 거 좀 궁금해가지고 컬러링도 H.O.T 행복 아니에요? 좋습니다. 저희 아빠 오늘은 어떻게 준비가 되기실지 모르겠네요. 몇 가지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아. 오늘 좀 잘 됐냐? 아빠 지금은 KBS예요. 지금 조용히 지금 KBS 거침없는 녀석들 방송 중입니다. 아니 매번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오늘 왜 이렇게 부산하게 받는 겁니까? 뭐야. 근데 네. 야, 누가 우리 딸 이렇게 바보로 만들었어? 야, 우리 딸 오늘 바보로 만든 원초적이면 내 스님에게 말이야 소송 준비.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오늘 행복에 대한 얘기 해볼 건데 준비되셨나요? 행복. 아빠가 매일 저에게 하는 행복에 대한 얘기 해볼 건데 자 아빠는 좀 늘 행복하신 편입니까? 아니면 좀 불행하신 편입니까? 아빠는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그럼 살면서 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빠 원래 철학과 나왔잖니. 네?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사랑할 때가 죽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진짜 존댓말로 해주시고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사랑할 때. 네, 그래요. 네. 자기가 존댓말. 사랑할 때 지금 왜 사랑할 때 하냐면 사랑보다 센세이션한 것은 없지. 우리 인간이 흔드는 것은 늘 사랑이야. 사랑을 빼면 뭐가 필요하겠어? 사랑이 다른 가장. 사람들이 돈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돈, 네. 직업, 뭐 명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건 수단에 불과하지 목적이 될 수 없어. 그 사랑이라면 100억을 가지면 막 우울증에 걸린다. 왜냐면 200억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억이 돼서 99억이 되면 잠을 못 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 아버님 100억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내가 가져보지 않았지만 너희 고모가 갖고 있잖아. 뭐 그런 건 얘기하지. 우리 고모는 우리 동생은 지금도 수백억 아니면 천억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지금도 신학이 지내서 네가 땅이 좋은가를 보러 다니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가족 건강
직업, 돈 중에서 삶의 1위로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 건강이 더 중요하긴 하지. 가족과 건강.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는 오직 하나. 그런 것들, 감정, 이모션, 그러니까 가족 건강,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네. 아빠가 아는 영어 단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모션까지 지금. 자, 마지막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그래, 내가 원래 철학을 나왔잖니. 네, 철학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돈과 뭐 이런 것 그다음에 타인을 보고 살거든. 타인은 사실 나를 보고 있지 않아. 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인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되게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행복은 추상적이야.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가졌고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고 불행을 늘 생각하고 있거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아침마다 너도 거울 보면 우울하다고 늘 생각해봐.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나면서 우주가 내 중심이 되는 거지. 네. 근데 타인을 보고 살지만 타인은 나를 보지 않는다. 타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내 안에 갖고 있는 나야. 네. 오직 나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타인과 대화를 많이 하거든. 타인과 대화를. 돈과 이야기하고 직업 이야기하지만 다 흘러가는 거고 영이 흘러가지 않는 건 내 자신이지. 네. 내 자신을 우울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 네, 광주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통화감이 멀어서 이제 그래? 이만 알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 아버님 되게 재밌으신 분이네요. 저희 아빠는 철학과를 나와서 입이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정말 자녀분께도 이게 가끔씩 이게 철학 강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생 철학. 너무 자주 많이 하다 보니까 카톡을 많이 이제 답장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철학과 나온 걸 계속 어필하시는 게 좀 희한하긴 한데 아무튼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타인은 나를 보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타인은 나를 안 보는데 왜 이렇게 방송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재밌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빠. 예. 제가 한번 전화해볼까요? 네, 하시죠. 네.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골드러시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행복자산연구소의 김현우 소장. 네, 김현우 소장님. 네. 전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거침없는 녀석들 지금 방송 중입니다. 여기 썬킴 교수님이랑 오윤혜 씨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에 좀 행복하다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좀 내 인생이 좀 불행하다고 느껴지나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행복에 대한 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MBC에서 DJ가 돼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저는 그냥 평소에 좀 행복 모르겠어요. 이게 기분 좋은 게 행복한 거 아닌가? 그냥 제가 이제 같이 일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옆에 있으면서 뭐 짜증을 낸다거나 불행하다는 그 기운 자체를 못 느껴봤어요. 매사가 좀 긍정적이에요. 네, 막 화가 나고 힘들다가도 입에 뭐 하나 먹을 거 넣어주면 금방 그렇게 행복해하고 이 사람 자체가 나랑 비슷하다. 단순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살면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혹시 기억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글쎄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창하다 이거. 가장 행복했다? 가장 행복했다? 그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행복했던 순간을 좀 이렇게 묘사해 줄 수 있을까요? 언제인지? 최근에 행복한 건 최근에 행복했던 거 행복이라고 한 거 근데 크고 작은 거라 엊그제 떡볶이 맛있게 먹은 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나랑 비슷하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MBC 그게 발탁이 된 거 근데 저는 그냥 기분 좋은 게 행복하다라고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거 아주 훌륭하네요. 근데 행복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릴 때부터 좀 누가 이렇게 부모님이 혹시 이런 영향을 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는 불행들이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주로 이제 과거에 재무 상담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그렇지만도 않아요. 근데 행복하거나 불행한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로 불행을 느끼는 포인트가 저도 그렇지만 비교할 때 남들하고 거봐. 거기서 되게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행의 비교가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해 불행해라고 느낄 때 저기 어디 무슨 일론 머스크랑 비교하진 않거든요. 그치. 넘어설 수 없는 산은 비교 안 해. 좋은 지적입니다. 예. 네, 그 누구랑 비교하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되게 삶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 네. 쟤 보면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뭐 장가 잘 가가지고 맞아. 뭐 그런 거 보면 불행해지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재벌 2세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제가 불행했던 순간들이 좀 속 좁았던 순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걸 하지 말자. 사실 이분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왜냐면 옆에 전민기가 있거든요. 늘 나이도 같고 방송도 본인보다 잘해. 말주변 좋아. 재수없어. 신경을 아예 안 쓰잖아. 이분은 넘사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농담이고요. 그러면은 건강, 가족, 직업, 돈 4가지 중에서 삶의 1순위로 두는 건 뭘까요? 건강, 가정, 직업, 돈. 그거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불행하게 선택지를 주지? 그래요? 뭐 그거는 꼭 안 골라도 됩니다. 그러면. 근데 진짜 제일 불행해지는 게 가족 아닐까?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선진국 마인드입니다. 아까 중요한 가치 가족이었거든요. 행복 느끼는 포인트도 서구식이고. 돈이야 뭐 다시 어떻게든 벌고. 체형도 서구식이고.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근데 이거 뭐 이야기 속에 답이 나와 있긴 한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라.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좀 살아가시길 바래요. 올해는 아마 제가 더 잘 될 거라 배 아플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좀 끌고 가세요 어디. 네,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진짜 긍정 에너지 느껴지죠. 행복한 분이에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네. 상대적 박탈감. 다 돈이 없다고 해서 다 불행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주변과 비교하는 거죠. 넘사벽을 비교하는 건 그건 비교를 안 하지. 뭐하러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탄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최빈국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30만 전 국민이 다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비교 안 하거든.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고. 이거 마음 수련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거기 일주일에 3, 4일이 정전이 돼요. 촛불 켜놓고 살고. 열 안 받냐 했더니 여기에 촛불 있는 거에 만족한다고. 오늘 부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우리 소녀려가 좋더라. 이거 어떻게 전화 안 하십니까? 전화. 아까 제가 중국 13억 인구는 어떻게 행복을 느끼냐 궁금해했잖아요. 중국 분이에요? 중국 분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중국 권위자 최고. 너무 좋아요. 누구지? 안양대학교 중문학과 송지연 교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뭐냐면 우리는 성문 종합 영어 있잖아요. 영어에 중국어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본. 그걸 만드신 분. 수학의 정석 같은 거. 맞아. 되게 중문과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럼 중국말로 해주세요. 두 분이서. 본인이 해봐요. 我是韩国人. 왜 비웃어요? 이것밖에 모르는데. 喂，你好。喂，你好，老师。 안녕하세요. 네, 성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好久不见. 好久不见.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네, 잘 지내셨어요? 아유, 제가 잘 지냈죠. 네네. 저희가 이제 뭐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인구가 13억이잖아요, 교수님. 네네. 그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뭐 서로 비교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중국은 13억 인구 다닥다닥 붙어 살잖아요. 그럼 중국인들은 과연 어떻게 느끼나? 일단 중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중국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인구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로 정의 내리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실 때 좋은 술 마시면 행복해하는 건 뭐 다 비슷한 얘기고 이렇게 뭐 다
다들 취했는데 혼자만 취하지 않았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다들 안 취했는데 혼자만 취했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저나 뭐 성김 선생님은 다 같이 마시면 다 같이 취할 때 행복해할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UN 같은 데서 행복 지수 조사하면은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이고 우리나라가 한 뭐 60위권, 중국이 한 90위권으로 전체적인 것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행복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유가 뭘까? 일단 그 먹는 게 음식이 좀 다양하잖아요. 성민 선생님도 그 중국 음식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맛있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먹을 때 행복한 거 느끼고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맛있게 먹고 마시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 행복을 느끼네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요. 학생 때 배급을 받아서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중국이 배급제였죠. 그렇죠. 네. 늘 배가 고팠다고 하셨는데 여학생 하나가 안 먹는 찐빵을 하나 주셨대요. 그때 정말 행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吃喝玩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에 대한 행복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행복이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뭐 소확행이라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손만 뻗을 수 있는 곳에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중국 사람들은 그냥 간단한 것, 작은 거에서 행복 느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자 되고픈 욕망을 드러내고 물질적인 행복 추구하려고 자동차 번호판이나 핸드폰에 팔자 들어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팔자만 들어가도 행복해 하거든요, 솔직히. 그 번호판 하나 행복하게 하고. 네. 그래.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거 표현하고 말하는 그런 욕구 이걸 갖다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소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겸손이 미더덕이다 뭐 이래가지고. 방금 걔가 하신 거죠? 네. 좀 남을 의식하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남을 의식해. 중국은 그냥 팔자 막 드러내놓고 써붙이면서 나 부자 될 거야. 그러면서 행복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나 행복해, 부자가 될 거야 하면서 팔자 하나 들어간 핸드폰 번호 가지고 행복해 이거 하고. 네. 그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행복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행복이요? 네. 예전에 중국 방송국에서 이 싱푸마라고 해서 당신 행복합니까? 라는 그런 프로그램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들이대고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 다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이 싱푸마라는 행복합니까? 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당신 성이 복시입니까? 라고 들은 거예요. 싱. 푸마. 성김 선생님이 성이 김씨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싱신마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싱푸마라고 하니까 성씨를 물어보는 줄 알고 아니요 저는 성이 증씨예요. 싱정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는 것처럼 행복하냐고 물으면은 다 미엔즈 때문에 얼굴 그 체면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행복은요 스스로가 자기가 웃을 수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그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말 저 행복에 대한 정의 감사드리고 이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 교수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네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약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돈 벌고 싶다. 난 부자가 되고 싶다. 해놓고 팔자 하나에 행복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난 괜찮아.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맞아, 그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돈도 하면 얘 너무 돈도 하는데 우린 누구보다도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너무 그러니까 none of your business mind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좋은 대학 가. 너 좋은 차 사. 그게 행복이야. 너 집 좋은 거 큰 집에서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행복이야. 약간 주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왜 언제 행복한지도 모르잖아. 저희 4살 아들이 요즘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엄마 나 행복해 그래요. 왜 행복해? 이거 너무 맛있어. 감자 과자가 너무 맛있어서 행복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하잖아요. 그걸로 만족을 느꼈을 때 행복함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행복이라는 게 정말 영어의 해피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네. 딱 차 있을 때 위장이 차 있을 때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네. 등 따시고 아까 뭐 중국인들 뭐 맛있는 거 먹고 주위에 가족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 한 가지. 행복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행복하고자 노력. 맞아. 아까 이제 행복이라는 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정말 우리 썬킴 교수님처럼 순댓국에 소주 한 잔 하겠다. 아침에?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실천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 오늘 일을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6시에 가서 마시려면. 네. 그 작은 노력이 좀 동반이 돼야 행복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다 전화 연결도 그렇고 우리가 토론 끝에 저는 내린 결론이 이거라니까요. 뭐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뭐 아까 일론 머스크랑 비교해봤자 나만 자괴감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소확행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우리 떳떳한 저녁 함께 마실 수 있다면 우린 너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순댓국에 소주 한 잔이 지금 이 순간은 또 뭔가 그 깨달음이 왔는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네. 또 까먹으니까. 까먹을 여러분 행복은 전체 만족도 분위기. 네. 행복은 만족도의 빈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강도보다는 빈도를 자주 하면 그게 기억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행복들을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느끼면은 그게 행복이야 라고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았던 일을 자주 이제 떠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자주 가지면은 결론이 너무 옛날 교양 프로그램 같아. 근데 저는 여기 이 말이 KBS니까. KBS고 저는 이게 너무 실천을 하고 있어서 너무 효과를 본 사람으로서 전 정말 작은 거 하나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그게 쌓이니까 나는 진짜 너무 모든 게 다 즐겁고 아까 전민기 팀장이랑 긍정적이 그 전화 되더라고요. 통하신 분 네. 정말 저도 감동받은 게 뭐냐면 먹을 거에 입에 먹을 거 하나 넣어주면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니까 이게요. 그건 좀 본능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 때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어릴 순수한. 때는 그 노래 알아요? 저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안 좋아하고 뭐 노래 이런 거요? 모르는구나. 모르는 노래. 옛날 아무튼 노래. 이렇게 행복을 강요하면서 끝내는 건 저는 좀 안 네.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여러분이 행복을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네, 좀 상상해 보시고 그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에 저희는 다시 또 만나볼게요.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파이팅!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